북마니또에 책 선물을 받으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입니다. 지은이 백희진, 출판사 아미가. 이 책의 저자 백희진님은 러브홀릭 마음공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책의 두께가 굉장히 얇고요. 마음 공부와 관련된 수많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 끝에 매 장마다 Q&A 형식이 있어요. 직접 적어보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들고 다니면서 하기도 좋고 일기 쓰듯이 이렇게 활용하기도 참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나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끌어당김을 방해하는 무의식. 처음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았을 때 작고 쉬워 보이는 것들은 잘 이루어지는데 크고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럴 때마다 그럼 그렇지 를 외치며 이런 법칙이 실제라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 거라며 단념하곤 했다. 그러나 이후 내면의 성찰을 계속해 나가며 무의식이 생각, 말, 행동의 90% 이상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경험에서 느끼게 되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생각과 말,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거기에 휘둘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꼭두각시처럼 조종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와 함께 나의 무의식과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이 무조건 긍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안에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다. 우리 안에는 5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언제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무의식 속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그림자와 대면해야 한다. 진정한 자아 성찰을 위한 필수 과정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서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보고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느낌일 것이다. 우리는 왜 그렇게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길 두려워하는 것일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긍정적인 감정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만 화나고 질투나고 두려워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그림자가 되기 쉽다. 그림자로 회피당하거나 억눌린 감정들은 무의식에 남은 채 언젠가는 표출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나는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하는 중 내면 아이와 만나곤 한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불안, 분노,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내면 아이. 사람마다 경우와 정도는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정화가 필요하다. 나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감정적인 분이셨다. 부부싸움 중에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폭언,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다. 동생과 싸우면 우리를 문 밖으로 쫓아내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빌었던 기억이 이미지로 남아있다.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울면서 한탄하신 기억. 반항심에 머리를 염색했던 사춘기 시절에 머리카락을 잘려서 등교하지 못했던 기억. 언제나 장녀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부담을 느꼈던 기억 등이 있다. 나의 내면 아이는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억누른 채 상처받고 울면서 항상 나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인이 된 지금이라도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과 내면 아이를 알게 되고 억눌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관계가 좋았고 아무런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면 아이는 더 외면당할 수 있다. 우리들 영혼은 육체란 물질적 탄생으로 조건지어진 사랑을 경험하고 지구별의 이원성을 통해서 다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해내는 여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치유하고 정화해야 할 무의식적 기억과 관념, 내면 아이의 상처가 있다. 우리는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과 사회로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배워왔다. 그렇게 억눌린 무의식 속 감정들은 내면 아이의 상처로 남게 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라고 말해주자. 처음에는 많이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안의 내면 아이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무의식의 대물림.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말과 행동을 결혼한 후 자녀에게 본인도 모르게 되풀이하게 된다. 그것이 무의식의 대물림이다. 무의식적인 행동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와 시련,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채 무의식에 남겨지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대물림이 되는 것이다. 과거 학습되고 기억된 모든 것이 무의식에 의해서 반복되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가? 나도 모르게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함을 느끼는가? 이 모두가 무의식 프로그램의 흔한 예시들이다. 이 무의식의 프로그램은 정화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 육아 멘토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나 역시 성인이 되고 난 후 부모님께 받은 어린 시절 상처를 만나고 치유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였다. 아버지의 부모님, 즉 조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대물림,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랑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와 연민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도 화가 나면 욱하셨고 가부장적이신 분이란 걸 들었을 때 가슴으로 이해가 되었다. 아빠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았다. 어린아이가 불안해하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또한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해서 안아드렸다. 마음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현자들은 우리가 원래 조건 없는 사랑 그 자체임을 기억하는 여정이 삶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 나를 알아가고 나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치유 과정이 꼭 필요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전혀 몰랐던 저의 모습을 너무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 스스로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었고요. 나를 바꾸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보니까 내가 나를 보고 놀라고 있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지점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특히 아이에게 마녀같이 화를 내는 가끔 그런 모습의 나를 스스로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결혼 생활과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발심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물론 고난과 역경, 시련이고 또 수행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공감하셨을 것 같은 파트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